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 대한민국 여당, 제가 요즘 계속 여당 이야기 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수상한 집단들입니다. 여당이 얼마나 수상한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차이나 미션 센터, 미국 CIA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정권을 전복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CIA 초대형 화물기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수장비를 실어내리길래 이런 엄청난 화물기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일리 디펜스와 심층 분석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남조선 혁명화를 위한 주자를 문재인이 아닌 다른 인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있었는지 이번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그 답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주범 손모 씨에 대한 공안당국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달아 기각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내용 중에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접촉해 오간 이야기가 북한에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손모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충북 동지회 조직원 박모 씨와 윤모 씨, 또 다른 박모 씨 등 3명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송영길 의원을 직접 만나 27분간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면담의 주제는 충북 동지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추진했던 북녘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 운동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영길은 자신이 북한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떠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영길은 문재인에게 남북철도 연결 사업 추진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간첩단은 10월 25일 북한 통전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송 의원은 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 이런 제반 내용과 북에서 밤 묘목이 필요한지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 현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단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중에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송영길의 발언이 과연 무슨 일을 조직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쏜 포탄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된 연평도에서 잿더미 속의 소주병을 들고 폭탄주라고 조롱했던 이자, 북한 간첩단과 무슨 모의를 한 것인지 공안당국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죠. 그런데 이 간첩단, 이것도 참 수상한 것이, 간첩단의 이 주범이 손모 씨인데 다른 박모 씨 이런 3명은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주범인 손모 씨만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손모 씨의 파워가 법원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이 영장 판사가 뭔가 압력을 받아서, 야, 손모 씨 쟤는 봐줘, 저 사람 봐줘, 저 사람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압력을 혹시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그 부하들은 구속이 되는데 주범이, 두목이 왜 구속이 안 되고 2번이나 기각될까요? 참 희한하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손모 씨를 포함해서 4명이 송영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북한 지령받아서 하고 있는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 듣고 그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송영길이가. 내가 말이죠, 대통령 찾아가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 이거 빨리 그냥 해라 라고 주장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못했죠. 왜냐? 미국이 그거 하면 세컨드리 보이콧 날린다 라고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죠. 그런데 나는 문재인이는 그거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자 라고 주장했다 라고 자신의 선명성을 이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그 철도하는 거 그 예타 면제하자 라고 주장했다 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선명성, 북한에 대한 충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송영길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서의 거물이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국회의원 출마에다 떨어지고 뭐 또 자기 자당 출신도 아니고 민중당이고 또는 다른 통진당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 말은 송영길이 이들이 북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자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한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위에다가 좀 알려주세요. 보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는 의심이 드는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거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주어가 빠져 있죠. 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 라고 돼야 되는데 이 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 라고 했는지 이번 이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밝혀내서 송영길의 정체를 탁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여기는 당대표마저도 이러니 어떻게 신뢰가 가는 이 분단 국가에서 신뢰가 가는 그런 정당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공통점은 입으로는 국민을 외치지만 행동은 항상 대한민국의 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의 중재에 의한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내고 지금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이낙연이 또 대선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슈를 들고 나왔다고 주요 언론이 1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낙연은 19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라도 판문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당국자 대회가 있을 수 있다라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할 수 있다라며 대선 한 달 전에 중국 주간의 평화쇼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없었던 유일한 정부라고 지켜세우면서 최근 국내 친북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보내기 운동에 대해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여권 내 대표적 친중파로 평가되는 이낙연은 여당 대표직으로 국가의전 서열 7위였던 시절에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방한하자 유천하지 성위능화 오직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변화를 만든다라는 중용 구절을 인용하며 자가격리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꼭 고향의 막걸리로 귀한 손님을 따뜻하게 모시겠다라는 친전을 보낸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자유세계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넘어 그곳에서 시진핑이 중재하는 모양새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밖으로는 시진핑을 띄우고 안으로는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행태. 도대체 이들이 모시는 대상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이런 인권 문제로 인해서 또 지금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서방 세계가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의회는 보이콧하기를 결정하는 것을 가결했고요. 영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제 올림픽 간 마친 일본도 검토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서방 세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즉 인권이 지금 화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하게 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실패를 만들어서 중국의 인권 문제, 니들이 인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니까 올림픽마저도 평화의 제재는 올림픽마저도 실패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참석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상당히 희석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히 이제는 좀 덩치가 되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석해서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전 자유민주주의 서방 선진국들의 우리를 포함해서 그 열망을 제쳐두고 또 인권 문제를 제쳐두고 중국의 성공을 돕는 것을 넘어서 또 시진핑의 국제정치적인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겠다.
미국이 트럼프가 해내지 못한 것을 시진핑은 해내는 거야. 한 방에 해내는 거야. 자, 문재인 이리 와. 자, 정은이 이리 와. 자, 니들 손잡아. 라고 하고, 자, 니들 원하는 거 말해봐. 자, 정은이 니 원하는 거 말해봐. 자, 들어줘. 해서 트럼프는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시진핑의 뭔가 위대성을 과시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또 한 달 후에 있을 대한민국 대선에서 또 활용하겠다. 라는 이런, 자, 뭐 대한민국 대선에 활용하겠다. 그건 뭐 자기가 또 선거를 뛰어야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다. 이건 뭐 이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인권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가 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에게는 조금 이익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내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건 전 세계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이 정상회담 언급이 시기상조다. 이 정도가 돼야 지지를 받는데 이자는 그러지 못하죠. 즉 이자가 모시는 자가 누군지, 시진핑인지 김정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지 참 헷갈립니다. 세 번째, 놀라운 비행기가 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을 겨냥한 차이나 미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 동북아시아 일대의 CIA 활동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에 CIA 소유로 알려진 페이퍼 컴퍼니의 대형 화물기가 들어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식별된 적이 없었던 CIA 소유 위장업체의 대형 화물기가 괌과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거쳐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체번호 N356KD, 모드 S, 트랜스폰드 코드 A3FBFC 기체의 보잉 747-400 화물기는 지난 13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소재의 맥클라란 공군기지를 이륙했고, 다시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를 경유해서 하와이를 방문한 뒤에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다시 이륙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식별된 후에 다시 20일 홍콩을 방문했다가 다시 20일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항공기가 주목받는 것은 소유 업체가 CIA 소속으로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CIA의 지저분한 공작에 동원된 전력 때문인데요. 이 회사 소유주인 제임스 네프는 과거 사우던 에어 트랜스포터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란 콘트라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했다가 1986년 CIA의 불법 무기를 실은 자사 항공기가 니카라과에 추락해 곤욕을 치른 뒤에 여러 차례 회사명을 세탁했고 현재 웨스턴 글로벌 에어라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 소유의 항공기는 지난 2016년 여러 구의 시신과 무려 67톤에 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를 싣고 미넨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던 중에 연료 보급을 위해 짐바브웨에 착륙했다가 짐바브웨 보안당국의 시신을 들켜 체포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CIA의 해외 물자 수송 업무를 대행해주는 CIA 소유 공작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만과 일본, 한국 등에서 CIA 소유의 C-130 수송기, C-146A 특수작전기 등이 잇따라 식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화물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CIA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미국이 도대체 이 지역에서 어떤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웨스턴 글로벌이라고 크게 적어놓은 비행기인데 보시다시피 옆에 동체 창문이 없죠. 화물기라는 말입니다. 보잉 747, 보잉에서 만드는 가장 큰 비행기 중에 하나인 이 보잉 747 화물기,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싣죠. 사람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사, 이 비행기가 지금 온 코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공군기지예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공군기지 출발해서 미 공군의 거의 화물 집적소라고 할 수 있는 트래비스 공군기지를 경유했고 다시 하와이 그리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까지 갔다가 인천으로 오기 전에 요코타 일본 공군기지 갔다가 인천으로 왔죠. 그리고 잠시 다시 홍콩 갔다가 다시 또 인천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최종 기착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인데 홍콩에도 뭔가 장비를 좀 내려주고 인천에 대량의 장비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나 미션 센터를 CIA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코리아 미션 센터, 즉 앤드류 김이 센터장을 맡았던 그 코리아 미션 센터가 김정은을 축출, 암살, 제거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완전 거품을 물고 그 코리아 미션 센터에 협력해서 한국 국정원이 같이 김정은 제거 공작을 다 해놨다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 누르기 직전에 정권이 느닷없이 바뀌어버렸죠.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다 우리가 밝혀져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션 센터는 체제 전복 공작을 하는 바로 그 기구죠. 그래서 차이나 미션 센터 만들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해서 거의 뭐 종신집권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인천에 왔기 때문에 이 인천이 또는 서울이 또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공작을 들어가는 그 어떤 전진기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건 뭐 차이나 미션 센터는 별개고 이렇게 큰 화물기가 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뭔가 공작을 따로 대한민국 특화된 공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즉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 중국과의 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마이너스 효과고, 또 북한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교체해야 되죠. 이런 교체 작업을 하는 여러 가지 서포터하는 장비들, 또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또 북한 핵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공작에 대한 장비들,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안에 안 들어봤으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관련이든 대한민국 정부 관련이든 북한 관련이든 어쨌든 CIA 대형 화물기가 왔으면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된다 하더라도 성공해서 큰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